이 시장에서는 지금 중소기업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가상금리가 더 붙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57D 구독자 여러분. 2026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신종보증기금 체험형 인턴이 떴습니다. 아마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또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고 있는 채용 공고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기업금융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증 연장 심사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금융권에 대한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논술문항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걸 알고 이렇게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문항을 하나씩 쪼개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 시문도 굉장히 길고요. 또 그 밑에 세부 질문으로 두 가지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문만 살펴봐도 굉장히 길죠. 근데 여러분들 이 제시문이 저는 정말 중요한 힌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A씨의 상황이 그리고 이 상업 생태계 다시 왜냐하면 여기서 A씨의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제시문만 읽어봐도 신용보증기금이 좀 지금 뭘 묻고 싶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저랑 하나하나씩 이 제시문들을 쪼개보면서 파악을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이 제시문에서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 같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두 개나 출제가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 환경이 어떤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금융시장 환경이 이 스타트업들이 지금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라는 구체적인 카테고리를 좀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직접 금융이랑 간접 금융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봐라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또한 제가 분석해 왔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어떤 금융 비금융 패키지를 제안해 보면 좋을까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근데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금융 위험 관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대외 경쟁력을 제고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달성하면서 뭐예요? 이런 다시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금융 비금융 패키지를 제안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까지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제 저를 한번 제 시문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A씨가 창업 의도는 매우 높아진 상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한 문장일 뿐이지만 의미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예요.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 자, 기술 기반 플랫폼 스타트업을 준비한다라고 했죠. 이건 뭐예요? 이 사업자가 뚜렷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제시문을 보고 이게 어떤 기술인지 어떤 플랫폼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미 A씨는 그냥 막연하게 창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뚜렷한 사업 아이템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비 창업자 교육이라든지 뭐 창업 교육, 경진들의 멘토링 이 모든 걸 다 참여할 수 있겠죠. 사업 아이템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경진대회에 나갈 수 있겠나요? 이 말 자체가 사업 아이템을 이미 갖고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예비 창업소로요. 다시 두 번째로 예비 창업자로서 창업 교육이랑 경진대회 멘토링까지 참여를 했대요. 이 보통 열정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만 봐도 지금 이 경영자가 이 스타트업을 창업한 사람이 얼마나 사업을 하고 싶은지 그 사업 의지를 굉장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여기까지 봤을 때요. 이 모든 게 개인의 노력은 이미 완비가 됐다는 거예요. 완벽한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창업자 개인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융시장과 이 자금 조달을 구조적인 문제, 우리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지, 이 창업자 개인에게는 문제가 없어, 이 창업자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라, 이거를 신보가 이 학문장을 통해서 학적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시문을요, 정말 여러분들 10번 이상 정독하시면서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정말 되뇌이면서 보셔야 돼요. 이 신보가 왜 이 제시문을 줬는지, 이 제시문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하는 거고, 제가 지금 그 과정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살펴봅시다. 자, 근데요, 6개월 동안 뉴스를 봤나 봐요. 근데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 여신심사도 강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대요. 자,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일단 이 대출이라는 게 은행 여신심사 강화 보도라고 하잖아요. 이 대출이라는 건 사실 그 중소기업들이 접근하기 가장 접근성이 높고 편리한 금융상품이거든요. 근데 중소기업들이 솔직히 그냥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대출이 여신심사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여신심사가 강화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대출을 좀 빡빡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심사가 강화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창업자는요, 지금 앞에서 봤을 때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까지 마친 상태죠. 근데 이 사람은 예비 창업자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게 도대체 돈을 어떻게 빌려야 되는지 담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담보라는 걸 여신심사가 강화되면 더 빡빡하게 본다는 거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앞에서 이 창업자는 정말 창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교육, 멘토링, 경진대회까지 나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지금 연체율 증가나 여신심사가 강화된다라는 이 사회적 이슈, 경제적 이슈로 인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다 알 수 있는 거 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시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함축적인 걸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시면서 이거를 파악을 해야 이 문제를 정말 신보에서 지금 이런 답을 원하는구나 라는 걸 찾아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바를 여러분들 그냥 여신심사 강화하면 당연히 불안해지겠지가 아니라, 이 창업자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사회 이슈가 지금 따라주질 않아서, 이 매크로 환경이 따라주질 않아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 안타까움에 공감하시면서 이 제시문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씨는요, 은행에서 이제 여신심사 강화돼서 대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VC 투자라도 받아보자, 이 벤처 캐피탈 투자라도 받아보자라고 목표를 세웠지만, 벤처 캐피탈한테 상담을 받아보니까 어때요? 매출이 없어서 이 기업 가치를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투자를 해주기가 어렵네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매출이 없어서 내가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받아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매출이 없어서 투자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매출이 없어서 돈을 빌리고 싶은데 또 매출이 없어서 돈을 못 빌려줘라고 말하는 거죠. 이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 기업 운영하고 싶고 이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내가 내 아파트, 내 집, 내 연봉, 아니면 내 땅, 이런 담보물이 없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좋은 기회들이 날아가는 거죠. 결국 찾아간 곳이 정책자금이에요. 정책자금을 활용해서 운전자금을 조달하려고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 창업자가 지금 딜레마에 놓인 거예요. 매출이 없어서 돈을 빌려서 내가 이거 빨리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매출이 없어서 돈을 못 빌려준다. 이 딜레마에 놓인 거죠. 그래서 A씨가 속한 지역은 교육센터, 창업지원 기관이 밀집해 있어서 맞습니다. 교육이랑 멘토링은 잘 제공된대요. 근데 자금 못 빌려줘. 그 다음에 이런 창업자가 활동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도 없어. 그다음에 수출하고 싶은데 수출에 대해서 설명해주거나 수출 루트를 뚫어주거나 수출 방법을 알려주는 수출 지원도 없어. 인프라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보면 뭔가 그 창업자 개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잘 돼 있는 거예요. 교육이라든지 멘토링이든지 그 창업자에게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창업 지원들은 잘 되어 있지만,
뭐예요? 자금, 네트워크, 수출. 이 창업 생태계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인프라는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모든 책임을 창업자에게만 지우는 거예요. 수출 문제도 너가 알아서 해결해. 네트워크도 너가 알아서 뚫어봐. 자금 문제도 너가 해결해봐 라고 하면서 이 창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A씨라고 생각을 해보시다. 창업을 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창업을 하고 싶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정말 상황이 다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이런 창업들을 하기를 포기하겠죠. 여러분들 제가 저희 457팀 항목풀이에 참고자를 보면 이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창업 생태계를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창업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대기업 위주로만 하기는 어렵고 이제는 창업이라든지 이런 벤처 스타트업들이 많아져서 거기서 사업이 활발해지고 뭐예요? 또 제2의 기업들, 대기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거를 굉장히 권장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하려면 뭐하나요? 인프라가 없어서 안 되고 있는데요. 이 핀트를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그럼 한번 살펴 봅시다. 자, 금융시장 환경이 지금 청년 스타트업 자금 조달 방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금융, 간접 금융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라고 합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제가 금융시장 환경을 총 6가지로 좀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 3번과 6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3번과 6번, VC와 은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중소기업에 대한 배출금리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계속 연결을 했는데 금리가 올랐다는 게 무슨 말이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시장금리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지금 중소기업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가상금리가 더 붙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상금리가 더 높아져서 지금 기준금리는 계속 동경 상태에 기준금리는 계속 동경을 다시 할게요. 자, 기준금리는 동결 상태이지만 뭐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25년 10월까지는 3.96%로 지금 금리가 3%대에 머물렀지만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4.24%까지 올라갔어요. 금리가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만 문제인가요? 지금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엄청나게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행 연체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역대 최고로 1%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입 연체율도 엄청 높아져 가고 있고 뭐 지역보정재단이나 아니면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만 보셔도 알겠지만 지금 개입 연체율, 연체율 다 높아지면서 이 중소기업들한테 지금 돈을 빌려주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수치들을 보시면서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금융시장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간접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게 발생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신용 위험을 회피하려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거 신용 문제 터질 것 같으니까 이 위험을 회피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출 태도, 제가 이제 표시해놨는데 대출 태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대기업은 플러스 6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은 2025년 3, 4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6입니다. 대기업은 플러스 6인데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6이에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대출 수요가 대기업에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업에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돈을 필요하는 것은 중소기업인데 은행들은 중소기업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낮은 대기업에게 대출해줘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대출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돈이 필요 없는 대기업은 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뭐예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간접금융에서만 발생할까요? 직접 금융시장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곳은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게 정말 성장을 했을 때 그 투자 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로 돈을 벌고 있는 금융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벤처 캐피탈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초기 라운드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30%, 2024년도 4분기 기준으로 거의 49.9%에 갔던 게요,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뭐예요? 시드가 적거나, 다시 할게요. 지금 뭐예요? 지금 초기 라운드에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기 라운드, 이제 시리즈 B나 C에 있는데요. 이런 시리즈 B나 C에 해당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68%가 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런 기업들의 성장성보다는요, 이 중기 라운드 이 중기 라운드 기업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시장에서 버틴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성보다는 버텨서 생존한 기업들에게 투자하겠다라는 흐름이 보이는 거죠. 즉, 여기서도 돈이 가장 필요로 한 건 초기 라운드인데 오히려 버텨서 생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뭐예요? 중기 라운드들에게 오히려 지금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시장 모두를 관통하고 있는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은행도 아니면 벤처캐피탈도 금융 위험을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창업자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또 자금을 조달 받아서 경쟁력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 상충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 비금융 패키지가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금융과 비금융 패키지를 총 7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금융과 비금융 패키지를 밸런스 있게 작성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신용평가 체계의 개편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있고, 아니면 이 기업이 어떤 자산, 땅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어떤 설비라든지 이런 담보물이 있는지를 봤다라고 하면 이 신용평가 자체를 체계를 개편을 해서 성장성이라든지 이 기업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표에 반영해 줄 수 있는 데이터도 개선을 하고 지표도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기술이 담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시장에서 평가가 돼야 돼요. 근데 기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물론 기술보증기금이나 이런 곳들에서 기술력에 대해서 어떤 등급이나 이런 거 판정해 주긴 하지만 이 기술이 정말 얼마짜리다라는 거를 판정해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기술거래마트, 이게 이제 KBB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제가 봤을 때 잘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거래마트, 이런 플랫폼들을 지원해서 이 기술이 정말 시장에서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기술인지를 시장 가치를 보여서 그 가치만큼 담보대출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6번에 보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라고 했는데 이 네트워크, 수출 이런 것들이 지역 기업들이 굉장히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신용보증기금에서 프론트원이라는 사업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지역적으로도 활성화해 볼 수 있다. 꼭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 지방으로 확장해서 해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도 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저희 457D 판목풀이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치적인 근거라든지 실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첨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안들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논술문항 1번뿐만 아니라 2번에서도 뭐 묻고 있죠? 예, 피터팬 증후군, 문턱효과 묻고 있죠? 이것도 정말 제가 그 정의부터 해가지고 뒤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그 해결 방안까지 정말 최소한 6, 7가지 예시로 답변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 사우치 립 항목풀이와 대조해 보시면서 보완하거나 추가할 내용들 좀 추가하셔도 좋겠고, 나는 전혀 생각나는 게 없다라고 하시면 혹시 내가 생각난 아이디어가 맞는지 아닌지, 이 결이 맞는지 아닌지 검토해 보실까 하시는 분들은 저희 45제집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항목풀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논술 문항도 업로드가 돼 있고, 또 여러분들 자소서 문항 1, 2번 분해에 대한 풀이도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신용보증기금 체험형 인턴은 굉장히 여러분들 커리어상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일반 금융권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금융권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예, 그래서 이 여신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고, 갈증 상품을 다루면서 중소기업의 고충과 이 금융의 생태계를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논술문항 잘 작성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논술평가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논술만 잘 적어도 정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인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영혼을 담아서 작성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목구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문항 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